네, 안녕하세요. DS온 UMG 엄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질사 공동 구매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독일에 있는 모 회사의 제품인데 혼자 구입하기에는 배송료가 많이 들어서 관세, 부가세를 내지 않는 한도에서 4~5명 같이 구입을 한 제품인데요. 파노라마 어댑터 탭보드라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리그를 구입하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워터폴이라는 기능과 혹은 IF 아웃 단자가 있어서 외부에서 SDR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워터폴이라는 기능은 우리말로 말하면 폭포수라는 뜻이잖아요. 폭포가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래쪽으로는 물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워터폴 기능도 마찬가지인데 아마추어 무선의 한 밴드를 사용할 때 어느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주파수를 피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한눈에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DR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란 뜻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리그는 하드웨어로 어떤 기능들이 이미 정의가 돼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 기능이 변경이 용이치 않습니다. SDR 같은 경우에는 수신해서 뭔가 처리하는 부분들은 다 PC를 통해서 하도록 만들어진 라디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뭔가 변복조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DR은 수신만 하는 그 SDR이 있고 송수신이 함께 되는 SDR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 종류의 SDR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한 0.5W로 송출이 가능한 SDR입니다. 기능만 보자고 하면 수 헤르츠에서 수 기가헤르츠까지 아주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수신할 수 있고 때로는 송출을 할 수가 있는 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리그들은 대형의 LCD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워터폴 기능이 한눈에 보여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FD991A 같은 조금은 연식이 있는 장비들은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3.5인치 정도의 작은 화면이고 그리고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실제로 워터폴 기능을 보면서 뭔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FD991A를 샤크룸에서 쓰기보다는 이동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혹은 그 이동 운영에서 쓰고 있는데 이 너무 작은 화면에서 쓰다 보니까 주파수를 찾기도 조금 어렵고 수신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PC나 태블릿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워터폴 기능을 좀 확장해서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 SDR을 보면서 뭔가 주파수를 딱 터치만 하면 리그의 주파수가 자동으로 바뀌고 실제 리그에서는 PTT만 잡으면 송출이 가능한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991A를 처음 구입했던 작년 이맘때쯤 고민했던 거고 그때부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뭐 찾아서 혹은 구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가 FD991A가 IF 단자가 없어요. 고성능 리그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보면 RF 아웃과 IF 아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그와 SDR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리그의 PTT를 잡는 순간 SDR은 수신 모드이기 때문에 그 고출력에서는 SDR이 파손되어 버립니다. 리그에서 IF 단자를 아웃을 해서 SDR을 수신하게 되면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PTT를 잡으면 SDR은 자동으로 안테나가 끊어지기 때문에 SDR에 어떤 데미지를 안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SDR 같은 경우에는 수 헤르츠에서 수 기가헤르츠의 수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그의 IF 아웃을 만들게 되면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의 그 밴드만 SDR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싱크를 시키면 SDR에는 그 밴드 대역에서 전체적으로 그 워터폴 기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화면을 터치하거나 혹은 리그의 그 노브를 움직여서 주파수를 변경하나 이게 상호 싱크가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단계로 오늘은 그 FD991A 장비에 IF 아웃 단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보드가 말씀드렸던 PAT 보드라는 겁니다. 독일에서 한 제가 5불을 모아서 6개를 구입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양산에 계신 MP5N님과 제 거 2대를 오늘 납땜을 해서 조립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리그를 오픈한다는 것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리그에서 그 입력되는 신호가 입력되는 그 단자 핀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 PAT 보드에 전원을 인가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8V에서 13.8V까지 입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V였나요? 하여튼 그 정도의 입력이 가능한데 마침 FT991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8.9V 아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9V가 아웃되는 거죠. 그 VCC를 가져오고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IF 단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납땜을 해서 브릿지 할 거예요. 다른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뉴얼을 찾아보셔서 이제 적정한 포인트에서 전원을 빼오고 그리고 IF 신호를 빼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가져오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그에다가 IF 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단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리그들은 발열과 그리고 그 노이즈 감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서로 차폐를 위해서 보통은 알루미늄 그 다이캐스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절하게 구멍을 내서 이제 아웃 단자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정말 전압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고 IF 단자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구멍을 뚫을 때는 그 알루미늄 가공을 하면서 나오는 그 칩들이 리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자 회로 쪽에는 그게 바로 소프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리그 자체가 데미지를 먹을 수 있으니까 안쪽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를 씁니다. 양면 테이프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스펀지처럼 붙여놓고 구멍을 뚫으면 다 그 양면 테이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양면 테이프만 딱 떼면 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이 이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 단자만 작업을 할 거고 2부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걸 사실 작업을 하고 이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따로 더빙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991A 같은 경우에는 아랫면만 오픈하면 됩니다. 윗면은 열 필요가 없어요. 아랫면에 있는 나사랑 측면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아래쪽 그 덮개를 여시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 쪽보드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요 보드를 좀 풀어줍니다. 그 리그마다 조금 그 단자 작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아래 보면 J23 보트라고 그 IF 단자는 아닌데 공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포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991하고 991A가 다른 점이 991A는 조그만 쪽보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신호를 뺄 겁니다. 그리고 그 알루미늄 샤시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으면 그 드릴로 구멍을 뚫다 보면 알루미늄 그 가공 칩들이 비산하면서 리그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쇼트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비산한 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나 혹은 집에 이제 이런 마스킹 테이프 없으면 다른 대안으로 쓸 수 있는 테이프, 종이 테이프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감싸주는 게 필요합니다. 리그 후면부는 방열을 위해서 구멍이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안쪽에도 그 칩들이 빠져서 쇼트 나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그 바스켓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반대편에 알루미늄 칩들이 떨어져도 리그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겠죠. 각자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요지는 가공 칩들이 리그 안으로 들어가서 쇼트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제 구멍을 뚫을 위치를 이렇게 펀칭을 해줍니다. 사실 드릴질을 하실 때 이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드릴날이 회전하면서 표면을 다 긁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리그가 상처가 많이 나니까 항상 저렇게 먼저 펀칭을 해주고 구멍을 뚫으면 훨씬 쉽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에서 구입했던 요 만능 드릴 팁인데 거의 뭐 4파이에서 12파이까지 스테인리스까지 뚫을 수 있어서
상당히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사실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고 드릴로 미리 구멍을 하나 뚫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드릴로 한 3파이나 4파이 정도로 구멍을 뚫어 주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 팔에 힘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 드릴로 이렇게 힘줘서 밀고 있는데 되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힘을 줄 때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드릴 팁을 교체해서 4파이로 이렇게 먼저 뚫어두고 이 만능 드릴 비트로 뚫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뚫으면 상당히 쉽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힘을 많이 쓰는 거는 위험합니다. 힘을 주고 있다가 리그를 파손시킬 수도 있고 또 다칠 수가 있어요. 저도 왼쪽 손가락 하나가 구멍이 뚫린 적이 있거든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공한 다음에는 청소기 같은 걸로 그 알루미늄 칩들이 이제 다른 데 들어가지 않도록 다 흡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안에 있는 그 미리 작업해 놨던 마스킹이나 양면 테이프도 이렇게 잘 싸가지고 떼어내면 거의 뭐 칩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흔들어서 탁탁 쳐서 그 칩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로 다시 청소를 하고, 사실 제가 정리를 잘 못하지만 납땜하거나 뭐 수리하거나 뭔가 조립할 때는 테이블을 항상 그 작업 테이블을 정리를 좀 해요. 왜냐면 그 실제로 나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게 들어가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테이블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제가 이번에 공동 구매를 할 때 그 케이블까지 단자까지 일괄로 구매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SMA 단자가 사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원형에서 그냥 체결하는 타입이고, 아마 받으신 분은 각자 보면 조금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구멍을 뚫어서 가공하시면 될 거예요. SMA 동축 케이블 작업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게 정확하게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단자 작업하다 보면 힘으로 뭔가 이렇게 나사를 체결하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또 가서 뭐가 문제지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단계별로 작업을 하고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안쪽에 있는 핀이랑 사이드에 있는 핀, 두 개의 핀이 소트가 나지 않아야 되고, 각각 양극단에서 측정했을 때 또 결선이 되지 않아야겠죠. 그런 부분은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공구로 한 PAT 보드입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릴 때 3D 프린터로 제작한 하우징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이 보드만 가지고 그 리그 안에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소트가 날 수도 있고, 외국에 보면 까만 테이프로 칭칭 감고 그러던데 우리 한국은 DS1 UMG 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쪽보드 사이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요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좌측으로 아웃 단자고 오른쪽으로 IF 인을 할 거예요. 이제 위치를 여기다 넣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네요. 이제 분해했던 쪽보드를 다시 이제 나사를 체결해주고, 이런 작업할 때도 나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전원이 연결 안 돼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운이 나쁘면 나사가 떨어져서 데미지를 먹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아웃 SMA 이제 케이블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놓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납땜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를 한번 찍어 보면 사실 PCB의 대부분은 그라운드는 다 연결이 돼 있겠죠. 그리고 제품들의 하우징은 사실 그라운드로 또 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그 뒤쪽에 보면 그 그라운드 표시가 돼 있고 나사가 하나 박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라운드 작업은 따로 하지 않고 우리 RF 아웃 단자의 그라운드를 그냥 같이 공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납땜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페이스트 같은 거를 조금 발라주면 좋죠. 그 납땜을 하실 때는 일단 인두기가 제대로 온도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뭐 280도가 됐든 300도가 됐든 350도가 됐든 무연납은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무연납기의 경우는 유연납보다는 온도가 높습니다.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납땜하고자 하는 대상이 면적에 따라서 인두기의 열 에너지를 잃는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충분한 인두기의 용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요 두 가지만 잘 되면 사실은 납땜이 어렵지 않습니다. AS 때문에 보내주시는 분들을 보면 냉납이 좀 많아요. 납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간단하게 유튜브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MA 단자의 그 케이블에 안쪽이 플러스고 바깥쪽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테스트기로 제대로 납땜이 됐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사실 저는 좀 습관적으로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제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계별로 항상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했는지. 그게 항상 도움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곽 실드의 그 연선 하나가 소프트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하는 게 좋죠. 그게 육안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IF 아웃 단자는 작업이 됐고요. 요 지점이 991A 같은 경우에는 요쪽 보드 위쪽에 9V가 나와서 요쪽에서 전원을 뺄 거예요. 한번 이제 리그를 전원을 연결하고 실제로 전원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자, 그라운드 찍고 플러스 찍으니까 8.8V가 나오네요. 그죠? 8.8V가 나오네요. 요 지점에서 VCC를 빼서 PAT 보드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뭐 그라운드 한번 찍어서 다시 VCC 찍어보면 뭐 그라운드 연결돼 있죠. 당연히 그 알루미늄 샤시를 통해서 그라운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전원을 끄고 저는 그냥 작업을 했는데 전원 케이블도 빼시면 좋습니다. 이제 VCC를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보내드린 봉투 안에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그 선재를 이제 조금 피복을 벗겨서 납을 먹여줍니다. 항상 선재는 연선이 됐든 단선이 됐든 납을 먼저 먹인 다음에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사용해야 됩니다. 어차피 납땜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냉납이 돼서 납이 제대로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을 먹여놓으면 이렇게 작은 포인트도 납땜을 한 번에 딱 하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조금 길어가지고 다시 좀 잘랐어요. 제 작업실이나 제 방을 보면 조금 이제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벽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선재가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투 팁도 한번 닦아주고요. 젖은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고 다시 또 반대편도 납을 먹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그 포인트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납땜을 딱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딱 한 번에 그냥 납을 딱 하잖아요. 이게 인두기의 용량이나 인두기의 성능이 사실 좀 받쳐줘야 되고 또 납도 좀 좋아야 됩니다. 시중에 그 200원짜리 요즘도 200원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맡겨있는 200원짜리 납 쓰시면 안 되고 납도 좀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딱 붙이는 게 좋죠. 아무튼 이제 납땜을 VCC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IF 단자에서 이 IF 단자에 보시면 이제 신호를 넣어줘야겠죠. PAT 보드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중간에 심선이랑 사이드 쪽에 있는 그 하나 납땜 부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뭐 고민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브릿지에서 그 IF 신호를 넣어줄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예, 신호가 맞네요. 제대로 된 핀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이드의 한 부분에서 납땜을 해서
PAT 보드로 넣어줄 겁니다. 빨간색 선을 이제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피복을 조금 벗겨서 납땜을 해줄 거예요. 그 피복을 조금 벗겨가지고 납을 먹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냥 적당히 벗겨서 납을 먹인 다음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자르세요.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땜도 여기 납땜하실 때 한 번에 딱 붙여야 돼요. 인두기를 너무 오래 갖다 대면 안 되니까 다시 인두기를 깨끗하게 이제 닦고 납도 조금 먹여주고 정말 개미 똥구멍만큼 작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한 번에 딱 붙이셔야 됩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PAT 보드에 인 단자로 연결해야 되는데 또 확인하죠. 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저 정도로 꼼꼼하게 뭔가를 하면 병이에요.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디자인 설계도 마찬가지인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뭔가 잘못된 게 없나 또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 사람들이 검수를 안 해요. 누가 했어? 이러면 제가 했어? 이러면 검수를 안 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저게 제 직업상 좋은 부분이긴 한데 영상으로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대신 제가 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검수를 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또 반대편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네, 이상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리그가 조금 수명이 돼서 조금 오래된 리그일 경우에는 리그 뒷면에 저렇게 단자 작업을 했어도 그라운드가 연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희박하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그라운드를 꼭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리그 안쪽에 보면 코일류를 다 실드를 씌워놨잖아요. 저 언색으로 보이는 박스가 다 실드예요. 그 노이즈 차폐 실드 종류인데 저기에다가 그라운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사실 저기 납이 잘 먹어요. 저기서 그라운드에서 빼와도 돼요. 그 PCB를 설계할 때 그라운드로 보통 차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가 소트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시 한번 신호 확인해 보고 얘랑 또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납땜하다가 잘못해서 그라운드 연결되면 안 되니까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실제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어서 다시 원래 그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테프론 덱 같은 거를 붙여서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뭐 덮개를 덮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있고 가지고 다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고정을 시켜주면 좋죠. 제가 지금 손톱이 길어가지고 저걸 못 빼가지고 저렇게 빼고 있습니다. 그 남자분들이 우리 아저씨도 마찬가지인데 납땜 뭐 나사 풀기 이런 거 안 도와줘도 돼요. 저런 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웬만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납땜을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할 줄 아는데 사실 할 줄 알면 해야 되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못하는 척. 여자들이 자취를 하다가 전구가 나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뭐 본인이 교체해야죠.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교체해달라고 나 할 줄 모르는데 해달라고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체해준다 그러면 나 잘해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냥. 그래서 학창 시절에 여하구들이 전구를 교체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렇게 테프론 테이프를 붙이시고 네, 이제 조립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이렇게 흐릿한데 제가 우측에 사진을 다시 이렇게 첨부를 해놨거든요. 보시면서 이렇게 IF 신호를 잘 연결을 해서 이제 PAT 보드에 인, 아웃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전원을 9V 혹은 리그에 따라서 5V에서 13.8V까지 전원 VCC를 그러니까 플러스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라운드는 그 SMA 케이블 단자 자체가 그라운드를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뚜껑을 이제 닫아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면은 PC랑 연결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USB 케이블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한 단자에서 SDR 수신기랑 연결을 해서 SDR 신호도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조립을 잘 했지만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드가 불량일 수도 있고 등등의 사유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저는 일단 확인을 해봤을 때 모두 잘 작동하고 수신도 잘 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뭐 뒷뚜껑을 이제 다시 닫아주는 거는 우리가 오픈했을 때의 역순으로 조립을 해주면 되잖아요. 나사도 체결해주고, 혹시나 나사가 빠진 게 없는지, 구멍이 다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주고, 가끔 이제 뭐 설마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조립을 했는데 드라이브가 없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리그 안에 드라이브가 들어있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죠? 아무튼 나사를 모두 체결해 줍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생각했을 때 컨셉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동 운영을 하면서 991A가 올밴드를 쓸 수 있어서 장점이 많은 리그이긴 하지만 터치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PC와 연결하거나 혹은 터치가 되는 이런 LCD를 연결을 해서 LCD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어요. LCD로 SDR 수신도 하고 주파수를 워터폴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뭔가 교신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로그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로그 파일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리그에 조그만 PC를 연결할 생각이에요. 뭐 그게 리눅스가 됐든 윈도우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조그만 PC를 연결해서 작업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고 이동 운영을 위해서 제가 아머 케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사실 처음 공개하는 건데, 대부분의 작은 리그에는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속품을 연결할 수 있도록, 즉 배터리라든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LCD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미니 P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손잡이 모양으로 이렇게 된 부분도 슬라이딩이 가능해서 사용할 때, 리그를 운반할 때 등등 다양한 기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머 케이스를 끼우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이 위쪽 편에 이제 LCD를 틸팅할 수 있는 LCD를 달고
PC도 연결을 해서 조작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까지 여기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AT 보드를 판매하는 회사 사이트에 보면 매뉴얼이 조금 있습니다. 각각 어떤 리그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각 리그의 언어 포인트를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참고를 하시고 꼭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업 중간중간에 테스트기로 계속 찍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본인이 작업한 게 소트가 나지 않는지, 본인이 납땜한 게 뭔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2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리그와 싱크를 시키고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고 그 워터폴 기능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한테 그 PAT 보드 구매를 문의 주시는데 항상 제가 뭔가 구입을 할 때 저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질사에다가 올려드려요. 혹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뭐 미리 공개를 하거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 선착순으로 보통 제가 한 4분, 5분 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바로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알람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